우리 인생에는 가끔씩 과학이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무심코 길을 걷다 벽에 적힌 어떤 단어가 마치 그 순간에 당신을 위해 쓰여진 것처럼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혹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누군가의 이름이 문득 떠올랐을 때 바로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경험은요? 인생의 방향을 잃고 힘들어하던 시기, 어디선가 흘러나온 노래 가사가 정확히 당신이 들어야만 했던 위로의 말을 건네주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순간들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그저 우연이라 치부하며 넘겨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통계와 확률, 논리라는 잣대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이성을 벗어난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를 깊은 불안감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 순간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구스타프 융입니다. 그는 이러한 현상들을 깊이 파고들었고 수많은 사례를 관찰하고 기록하며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대과학의 패러다임에 여전히 큰 도전이 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융은 이를 동시성, 즉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고 불렀습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우리 내면의 심리 상태 사이의 인과관계는 없지만 이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며 개인에게 깊은 의미를 전달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응답하고 우리를 안내하며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말이죠. 융은 동시성이 주로 인생의 중대한 전환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직업을 바꾸거나 오랜 관계를 정리하거나 혹은 삶의 경로를 완전히 바꿔놓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들 말입니다. 그는 한 사람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자아, 즉 그가 개성화라고 불렀던 과정에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의미 있는 우연들이 더욱 빈번하고 강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현실 세계가 우리의 영혼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기만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측정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불신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숫자로 증명되고 실험실에서 재현될 수 있는 것만을 신뢰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이 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미신이나 망상 혹은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직관적인 부분의 목소리를 스스로 잠재우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신호와 상징, 그리고 꿈들을 무시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특별한 부름이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애써 우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과정을 되돌리기 위한 초대장입니다. 지나친 합리성이라는 눈가리개를 벗고 조금은 두렵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할 가능성을 마주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삶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다만 삶은 소리치지 않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우연의 일치가 너무나 의미심장해서 단순한 확률로 치부할 수 없다고 느껴본 적이 있다면, 혹은 우주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공모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내가 왜 이걸 클릭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 역시 우연이 아닐지 모릅니다. 칼 융은 동시성이야말로 집단 무의식이라는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방식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지금 당신이 여기에서 이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삶이 당신을 부를 때 응답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삶은 지금도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부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칼 융은 평범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데카르트식의 논리나 뇌과학의 한계만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심리학이 외면했던 미지의 영역들, 즉 꿈, 신화, 상징, 연금술, 그리고 종교의 세계로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이 깊은 탐구 속에서 그는 당시의 과학 모델로는 설명이 불가능했던 현상, 동시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결과에는 예측 가능한 원인이 있다는 인과율의 법칙과 달리 동시성은 그 논리를 깨뜨립니다. 융에 따르면 어떤 사건들은 우리 내면의 심리 상태와 인과적 연결 없이 동시에 발생하지만 그 동시 발생 자체가 경험하는 개인에게는 지극히 심오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는 마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순간적으로 정렬되어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암호, 혹은 하나의 부름을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이것을 의미로 가득 찬 비인과적 사건이라 칭했습니다. 융이 말한 것은 미신이나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상담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했던 실제 현상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극도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던 한 여성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좀처럼 치료의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상담 중에 자신이 황금풍뎅이에 대한 꿈을 꾸었다고 융에게 말했습니다. 황금풍뎅이는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변형과 재탄생을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꿈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 순간 상담실 창문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융이 일어나 창문을 열자 그곳에는 정말로 풍뎅이 한 마리가 창문에 부딪히며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황금빛 광택을 띤 풍뎅이였습니다. 융은 그 풍뎅이를 잡아 환자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당신의 황금풍뎅이입니다. 그 순간 환자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우연의 일치는 그녀가 쌓아올린 견고한 이성의 벽을 단숨에 무너뜨렸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향한 치료 과정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융에게 있어 이것이 바로 동시성이 실제로 작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의 과학,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의 과학조차도 이런 종류의 현상을 담아낼 개념적 틀이 부족합니다. 계몽주의 시대부터 이어진 기계론적 세계관은 예측 가능성, 반복성, 통제 가능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동시성은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 일어나며 상징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실험실에서 재현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을 두려워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융은 동시성이 단순한 심리 현상을 넘어 더 깊은 차원의 현실 질서가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과 물질, 시간과 공간,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어떤 근원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의 생각은 더욱 깊어집니다. 양자역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물리학자 볼프강 파울리와의 교류에 영감을 받아 융은 어쩌면 우주가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의미로도 구성되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뿐만 아니라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통해서도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혁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점은 인간을 세계의 수동적인 관찰자 자리에서 끌어내려 역동적이고 상호 연결된 시스템의 일부로 보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사건이 내면의 상태를 반영할 수 있고 우주가 개인의 정신에 응답할 수 있는 세계. 융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이 동시성을 맹목적으로 믿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우리가 관찰하고 인식하고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기계적인 회의주의에서 벗어나 현실의 무대 뒤에서 작동하는 더 깊은 지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과학이 가장 불편해하는 지점입니다.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거나 또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험들은 분석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동시성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경험을 선물합니다. 신비와의 직접적인 만남,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엿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비록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삶이 우리를 어딘가로 이끌고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들은 언제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가 마주한 것이 정말로 의미 있는 동시성인지 아니면 그저 평범한 우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융은 동시성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경로를 바꾸려는 그 찰나에 가장 강렬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혜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곧 일어날 것만 같은 기묘한 불안감에 휩싸이고 한때는 의미 있었던 것들이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사라지고 어떤 이들은 어디선가 불쑥 나타납니다. 안정적이라 믿었던 직장이 불편해지고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안락한 지대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만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동시성은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길 위에 깜빡이는 등불처럼 그것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려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할 무언가가 있음을 분명히 가리킵니다. 융은 이 의미 있는 우연들이 주로 인생의 전환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할 때, 우리의 인생 경로를 바꿀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혹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우리 자신의 일부가 깨어나려 할 때 말입니다. 이러한 전환은 대부분 계획되지 않습니다. 삶은 좀처럼 미리 예고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명백한 방식이 아니라 상징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책장에서 툭 떨어지는 한 권의 책,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정 동물, 어디를 가나 계속해서 눈에 띄는 어떤 숫자, 혹은 낯선 사람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마치 내 마음속 생각을 그대로 꺼내 읽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융이 발견했고 소수의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정신의 가장 깊은 층인 집단 무의식이 우리의 각성을 촉발하기 위해 외부 세계와 공모한다는 사실입니다. 집단 무의식은 논리를 통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징, 이미지, 충동,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우연의 일치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깊은 위기에 빠져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한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서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아무 책이나 한 권 집어듭니다. 책을 펼쳤을 때 그는 마치 누군가 자신을 위해 써놓은 것처럼 지금 느끼는 감정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한 문단과 마주칩니다. 그 책에 마법적인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들을 준비가 되었고 우주가 그에 응답했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깨어나고 주의를 기울이고 당신의 진정한 길과 다시 연결되도록 무의식이 보내는 조용한 초대장입니다. 하지만 이 초대장은 당신이 기꺼이 들으려 할 때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과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을 가르는 차이점입니다. 부름이 도착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능력 말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언어에 귀를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논리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의심하도록 훈련된 우리의 이성적인 마음은 이러한 신호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우리는 상징적 감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을 우리 영혼의 거울로 읽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호는 계속해서 나타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쳐버립니다. 마치 사랑의 편지를 받고도 봉투를 열어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항상 우리를 안내하려는 이 자연스러운 내비게이션 시스템과의 연결을 끊어버린 걸까요? 그 답은 사회적 조건화에 있습니다. 우리는 증명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무시하도록 가르침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논리와 이성, 그리고 통제만을 신뢰하도록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존재의 가장 오래된 언어, 즉 상징과 본능, 그리고 직관의 언어에 눈 멀고 귀 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끊임없이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며 헤매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답은 운이나 영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조건화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측정하거나 분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무시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고 직관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객관적 현실이라는 지배적인 서사에 맞지 않는 것을 비웃도록 배웠습니다. 학교는 공식을 암기하라고 가르쳤지만 삶의 신호를 관찰하는 법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직선적인 사고에 보상을 주었지만 상징적인 지혜는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주가 말할 때 당신은 듣지 못합니다. 삶이 속삭일 때 당신은 합리화합니다. 현실이 당신을 당신의 길로 밀어내려 할 때 당신은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밀어냄을 메시지가 아닌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의식, 본능, 그리고 사물에 숨겨진 의미와 연결하는 통로를 스스로 잘라냈습니다. 우리는 상징적 인식을 생산성으로, 직관을 효율성으로, 신비를 통제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는 본질적인 무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현실이 우리를 안내하려 할 때 그것을 감지하는 감수성을 말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지만 그것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부름, 어떤 충동을 느꼈지만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로 선택한 적은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일 때조차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진행했다가 나중에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훈련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않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현대 세계는 논리에 대한 숭배를 만들어냈습니다. 객관성을 벗어나는 모든 것은 믿음, 신비주의, 망상이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러한 사고방식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절대적으로 실제하는 현실의 일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상징과 은유, 그리고 원형의 영역입니다. 영혼이 세상과 소통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삶은 설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상징을 통해 당신에게 말합니다. 반복되는 숫자, 생생한 꿈, 예상치 못한 만남, 갑자기 경로를 바꾸고 싶은 충동. 이것들은 집단 무의식이 당신 마음의 이성적인 갑옷을 뚫고 들어와 당신이 이 과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러한 언어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것입니다. 공식만이 존재하는 곳에서 답을 계속 찾으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겠지만 사실은 무의식이라는 보이지 않는 흐름에 휩쓸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조차도 진정한 동시성,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그런 우연의 일치와 마주했을 때는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설명하려고 애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몸이 알고 영혼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무언가가 삶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던 때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이 마침내 이 신호들을 따르기 시작할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삶은 매우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하려 했으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계획하고 분석하고 예측합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내면 삶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그리고 안전함으로 보상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안과 좌절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마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마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빠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빠진 것은 바로 흐름, 정렬, 그리고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동시성을 따르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리듬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강요된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나침반에 이끌리는 것처럼 더 유동적이고 연결된 방식으로 걷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정말로 인도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평생에 걸쳐 다양한 환자들에게서 이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누군가가 동시성을 무시하는 대신 인식하고 존중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정신은 재구성되었습니다. 내면의 혼돈은 상징적인 질서에 자리를 내주었고 마침내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은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니라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길은 무자비한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더 위대한 무언가와의 조율을 통해 열렸습니다. 자신의 동시성을 따르는 사람들은 기적을 기다리며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정을 운명에 떠넘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들은 듣습니다. 삶에 나타나는 상징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미묘한 충동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침묵의 순간, 기이한 꿈, 그리고 있을 법하지 않은 만남들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경청의 공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삶이 응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기회가 생겨납니다. 정확히 필요한 순간에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막혔던 것처럼 보였던 상황이 힘들이지 않고 풀려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의 내면적 여정과 일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강물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추고 강물과 함께 헤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더 큰 의미를 품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더 큰 길의 일부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고통조차도 그 형태를 바꿉니다. 상실은 단지 고통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은 단지 우연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삶은 전쟁터에서 상징적인 장으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동시성은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 사이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것은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건널 때 당신의 삶은 억지로 무언가를 해내려는 노력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점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동시성을 더 많이 따를수록 그것들은 더 많이 나타납니다. 마치 우주가 이제야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구나. 그렇다면 더 많은 것을 보여주지.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우연이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환상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정한 동시성을 인식하고 욕망이나 자기기만 혹은 마술적 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모든 우연이 동시성은 아닙니다. 때로는 반복되는 숫자가 그저 숫자일 뿐이고 이상한 꿈은 단지 전날 저녁에 먹은 음식의 반영일 뿐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패턴이 존재하지 않을 때조차 패턴을 찾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성을 순수한 환상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융은 신중했습니다. 그는 모든 우연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장한 것은 어떤 우연들은 너무나 있을 법하지 않고 너무나 정확하며 너무나 깊은 심리적 중요성을 띠고 있어서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영혼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해둡시다. 동시성은 미신이 아닙니다. 검은 고양이를 보고 우주가 당신을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성은 외부의 무언가와 내부의 무언가가 너무나 있을 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연결되어 유일하게 그럴듯한 설명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더 있다는 것일 때를 말합니다. 외부 세계와 주관적 경험을 통합하는 의미의 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불현듯 누군가를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경험. 집에 가는 길을 바꿔야겠다는 갑작스러운 직감이 들어 그렇게 했더니 사고를 피했거나 중요한 사람을 만난 경험. 무심코 펼친 책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꼭 필요했던 문장을 읽게 된 경험. 내면의 딜레마를 겪고 있을 때마다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똑같은 상징, 단어, 이미지, 숫자를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경험. 이것이 바로 삶이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며 당신은 그 순간에 압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설득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심할수록 부름은 더 강해집니다.
예기치 못한 해고, 이별, 실존적 위기와 같은 파열의 순간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가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고합니다. 마치 현실이 모든 것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사건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이 있으며 숨겨진 길이 실시간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집단 무의식 혹은 우주적 지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융은 이름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현상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간 정신의 정당한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성은 당신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깨어있기를, 주의를 기울이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볼 만큼 충분히 깨어있을 때만 당신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고 신뢰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삶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호를 감지하고 의심이 아닌 용기로 그에 응답하는 감수성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당신의 내면의 레이더를 조율하는 법, 언제 무언가가 단순히 마음의 소음인지, 그리고 언제 그것이 당신을 인도하려는 존재 그 자체인지 분별하는 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삶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신비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특별한 의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의 태도입니다. 자동 조종 장치에서 벗어나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신호들이 항상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호들은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변한 것은 당신의 듣는 능력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은 갑작스러운 충동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장소를 방문하거나 관계를 유지하거나 혹은 올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영혼을 침묵시키는 길을 따를 때 느끼는 지속적인 불편함에 귀를 기울이세요. 무언가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정렬될 때 느끼는 그 기묘한 전율에 귀를 기울이세요. 반복되는 패턴, 꿈, 단어, 상징, 만남에 귀를 기울이세요. 귀로 듣지 말고 당신의 몸으로, 마음으로, 직관으로 들으세요. 첫 번째 단계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달려가고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동안 당신은 기머거리가 됩니다. 동시성은 소리치지 않고 속삭입니다. 오직 내면의 침묵을 만드는 자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당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꿈을 기록하고 갑작스러운 충동과 기이한 반복, 불현듯 나타나는 상징들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심리적 감수성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도전이 있습니다. 당신은 증명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불신하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융이 제안하는 것은 조용한 혁명입니다. 그는 당신이 이성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신뢰하도록 초대합니다. 우주, 무의식, 삶, 뭐라고 부르든 좋습니다. 그것이 항상 당신과 소통하고 있으며 당신이 이 부름에 응답할 때 비범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신뢰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끕니다. 바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동시성을 알아차리고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편지를 받고도 열어보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과 같습니다. 삶은 당신에게 길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때로는 신호를 따르는 것이 도시를 바꾸거나 관계를 끝내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누군가에게 전화하거나 예 또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길은 당신의 것이지만 그 초대장은 더 위대한 무언가로부터 왔습니다. 융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인 개성화에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의 일부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따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하는 모든 것이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상상인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부름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이성적인 계획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일상의 작은 기적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산만함과 통제, 그리고 조급함에 눈이 멀어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이 영상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의 동시성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생각 없이 클릭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단어들을 들으며 무언가 기묘한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떤 수준에서는 당신 안에 무언가가 방금 깨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삶은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연, 만남, 충동, 꿈을 통해 당신을 부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건 그냥 우연일 뿐이야 라고 말하거나 마침내 아무것도, 정말로 아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걸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어나고 있는 이들을 위한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